이란의 최고 지도자 마드슈타바 하마나이는 이란에 대해 성전을 선포했고, 이란 전역의 급진주의자들은 승리할 때까지 전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점점 더 큰 긴장 고조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최고 지도자 마드슈타바 하마나이가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힘으로 강경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리 세력들, 즉 예멘의 후티 반군을 암시하며 다시 한번 미국을 큰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란 혁명 시절의 오래된 구호입니다. 큰 사탄이라는 표현은 1979년부터 이란에서 전통적으로 미국을 부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드슈타바 자신은 아야톨라 자리에 오른 이후로 큰 사탄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이 표현을 처음 사용했고, 지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신호입니다. 이란이 다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과의 전면적인 성스러운 전쟁의 언어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큰 뉴스 뒤에는 훨씬 더 이상하고 불안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전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을 거의 5개월간 아무도 살아있는 채로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란에선 그가 정말 살아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만약 살아있다면 정말로 그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신해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이번 방송에서 두 가지 핵심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이 긴장을 얼마나 고조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허세인지 아니면 성스러운 전쟁을 끝까지 밀 생각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만약 최고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란에서 누가 결정을 내리는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세부 사안들이 등장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알아봅시다. 시작 전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3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전날 이란의 최고 지도자 마흐무드 마두슈타바 하메네이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 이란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투가 더 격화될 경우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성명은 미국과 이란 간의 교전이 재개되어 벌써 9번째 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양측 모두 공격을 강화하고 목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 지도자는 이란이 미국과의 6월 합의, 즉 이 전쟁을 잠시 멈췄던 그 휴전 협정에 대한 의무 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흐무드 마드슈타바 하메네이는 서면 성명에서 이 휴전 협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서명은 인용하자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흐무드 마드슈타바 하메네이는 집권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큰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실 큰 사탄이라는 표현으로 돌아간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가 무산된 이후 이란이 고전적인 혁명적 언어로 회귀했다는 신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란이 미국과 외교적 언어로 협상하려 했던 짧은 시기는 이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승리할 때까지 적대적인 언어가 등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중한 표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흐무드 마두시타바 하메네이는 만약 전투가 계속 격화된다면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즉시 공격하라, 모두 돌격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일종의 조건부 위협입니다. 에스컬레이션을 계속하면 이란과 그 대리 세력에 강경한 대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뉘앙스인데 이란이 실제로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분석할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흐무드 마두슈타바 하메네이는 2월 28일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일부 정보에 따르면 그 자신도 부상을 입은 그 공격 이후로 한 번도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5개월간 그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연설하지도 않았고 어디에서도 한 번도 연설하거나 카메라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의 목소리조차 어디에도 녹음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성명은 그의 사무실에서 그의 이름으로 발표된 서면 메시지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란 권력 상층부에서 쿠데타 소문이 도는 가운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미국을 큰 사탄이라고 선언하고 성스러운 전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가 살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반년째 없습니다. 심지어 7월에 일주일 동안 이어진 자신의 아버지 알리 하마네이의 성대한 장례식에도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이미 들어보셨을 소문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등장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아예 이란 밖으로 빼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마드슈타바 명의로 큰 사탄, 즉 미국을 향해 보낸 이 서면 성명서가 발표된 다음 날에 나왔습니다. 소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지도자가 이런 강경한 성명서를 보낸다면, 하지만 실제로 그가 나라에 없고 아무도 그를 대중에게 보여줄 수 없다면 말이죠. 어쩌면 그를 이미 오래전에 비밀리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란 당국은 마드슈타바 하마네이의 실종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암살 위협이 있다는 거죠. 논리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죠.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는 그를 직접 지목하며 죽음의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알리 하마네이가 사실상 한 번의 공격으로 제거된 이후 아들을 숨기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고 어딘가 깊은 벙커에 숨어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그 중에는 어딘가 해외로 빼돌려졌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버전도 있습니다. 그 버전은 이렇습니다. 그가 중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트럼프는 참고로 미국 정보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몇 주 전에 자신이 받은 정보에 따르면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아직 살아있지만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마드슈타브가 이미 테헤란의 유령이나 그림자 왕자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란인들도 이 주제로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 이미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최고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누가 나라를 이끌고 마드슈타브 명의의 성명을 내는 걸까요? 누가 미국 기지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걸까요? 누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결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것이며 누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걸까요? 거의 모든 주요 분석가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이란을 통치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아니요, 아야톨라가 아니라 군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주제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유튜브 채널에 계속해서 새로운 구독자들이 생기고 있으니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일반적인 군대가 아닙니다. 이 조직은 1979년 혁명 이후 아야톨라 체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념적인 군사구조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아야톨라 체제입니다. 이란에는 일반 군대도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국가 안에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과 해군, 군사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의 거대한 부분까지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건설, 통신, 석유 판매, 자산, 중앙은행, 국제관계 등등 모든 것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제 옛 지도자가 암살되고 새 지도자가 숨어있는 상황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실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름별로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바로 전시 상황의 이란의 실제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흐마둘라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총사령관입니다. 워싱턴 전쟁연구소와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현재 모든 군사 및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바이디입니다. 즉, 사실상 최고 지도자와 동등하게 어쩌면 그를 대신해서까지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바이든은 전쟁 상황에서는 모든 핵심 직책이 혁명 수비대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바로 바이디가 이끄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고위 지휘관들이 3월의 하무니를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임명하는 것을 강력히 밀어붙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군부가 직접 이 지도자를 앉혔고 이제 그는 군부의 빚을 지게 된 셈입니다.
혹은 그들이 단지 아야톨라가 여전히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이미지만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이미 군부가 장악했고 호메이니는 그저 허울뿐인 가면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알리바에즈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국제위기그룹에서 이란 담당 이사입니다. 그는 바로 이란 내부에 폭넓은 인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최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명목상 지도자일 수는 있지만 그의 아버지처럼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혁명 수비대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그 반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주의를 그들에게 빚지고 있고 전체 체제의 생존도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군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으니 지도자는 군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핵심 인물은 모함마드 바게르 잘가드르입니다. 그는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입니다. 이곳은 국방, 정보, 외교 정책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는 주요 기관입니다. 잘가드르 역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9세대 출신으로 모든 수비대를 지휘했던 강경한 전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그는 3월에 이 자리에 올랐는데 그의 전임자 알리 라리자니가 3월 17일 공습으로 피살된 후였습니다. 잘가드르는 기관 조정자, 즉 모든 결정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민간이 아닌 군사 권력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구조에서 우리가 이란의 권력이라고 여겨온 민간 정치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외무장관 또는 이란 의회 의장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을 이란의 진짜 권력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모두 밀려나 있죠.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란 대통령 마수드 피자슈키안은 사실상 주요 결정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외무부 장관 아바스 아락치와 국회의장 모하메드 바기르 아갈리바프, 갈리바프는 참고로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들인데 이들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즉, 외교관들은 무언가를 제안할 수 있지만 군부가 허락하거나 금지합니다. 즉, 실제 권력은 정치인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이 그렇게 격렬하게 전쟁을 계속하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 중 하나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균열, 즉 시스템 내부의 분열이 발생합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은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 협상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협상가 아락치, 갈리바프, 그리고 대통령 피자슈키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실제로 휴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국 제재를 해제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급진파, 즉 이슬람 혁명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의 어떤 거래도 배신이라고 여기고 전쟁을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큰 사탄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급진파들은 지금 협상가들이 워싱턴과의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살해된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복수를 하는 대신 이 사람들은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지도자 마트슈타바 하메네이의 뜻을 어기고 행동했습니다. 마치 마트슈타바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미국인과 협상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투슈타바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진영은 그의 의지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결국 정권 내부에서 한 파벌이 다른 파벌을 권력을 장악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만약 마트슈타바가 솔직해집시다. 만약 마트슈타바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을 명확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적대 행위를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세요. 여기 정치인들이 있고 이들은 이 부분의 권력을 책임집니다. 군인들이 있고 이들은 저 부분을 책임집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해서입니다. 등등. 하지만 마트슈타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답해봅시다. 이란이 끝까지 갈까요? 아니면 마트슈타바처럼 허세에 불과한 말일까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긴장 고조라고 부르는 논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텀하우스 싱크탱크 중동 프로그램 디렉터 사남 바킬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란은 먼저 긴장을 높인 후 힘을 바탕으로 완화를 유도하는 익숙한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공격과 강경한 발언의 목적은 전면전이나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서 나중에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의 행동 자체가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보세요. 이란은 지역 내 미국 기지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인근 국가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지만 이 모든 것을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행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미국을 확실히 전면전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 한 가지 결정적인 조치는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전면 침공도 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바브의 만데브 해협까지 봉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타보의 성명에서도 강경 대응에 대한 위협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그때 우리가 강하게 대응할 것이고 모두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협상의 문을 반쯤 열어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신중한 논리는 위에서 누군가가 제동을 걸고 전쟁 기계를 제때 멈출 수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마치 유령과도 같습니다. 미국과 협상했던 협상가들은 신뢰를 잃었고 그들은 배신자로 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전쟁을 원하고 이미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는 급진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외무장관이자 급진주의자인 마누체흐르 마타키는 이란 TV 방송에서 진지하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지역 내 미군 기지에서 미군 병사 100명을 납치해 이란으로 데려와 인질로 삼자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침입해서 인질을 잡았고 나중에 그들을 교환하기 위해 협상했잖아요. 우리도 미국인을 납치해 인질로 삼고 풀어주는 조건으로 요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테헤란에서의 결정이 실용적으로, 즉 진정으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긴장 고조라는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전면전까지 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협상에 불과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복수를 위해 성전을 원하고 죽임을 당한 지도자를 위해 복수하고 싶어하는 급진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동장치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유령처럼 존재하고 그의 의지를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세력이 승리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란은 최고 지도자의 발언을 통해 사실상 미국에 대해 성전을 선포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미국을 큰 사탄이라고 부르는 표현을 다시 사용했고 휴전을 파기하며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경 수사 뒤엔 권력 상층부에 혼란만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했다고 알려진 그 사람은 거의 5개월 동안 아무도 본 적이 없고 그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 숨고 있거나 심하게 다쳤거나 소문에 따르면 아예 나라 밖으로 옮겨졌다고도 합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군인들이 나라를 통치하며 와히디와 이잘가드르가 이끄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중심에 있습니다. 민간 정치인들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휴전을 이끌어낸 외교관들은 공개적으로 배신자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내부에서는 한 파벌이 다른 파벌을 쿠데타 혐의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위험하지만 계산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란은 주변 모두를 파괴하고 전면전에 나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내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진짜 전면전의 위험도 커집니다.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이란이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싸우기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릴 사람이 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전쟁에 대한 결정을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장군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권력의 최상부가 완전히 공백과 혼돈에 빠졌을 때 통제권을 잡은 급진적인 집단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를 볼 수도 없고 내세울 수도 없는 국가에서 군부와 급진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 국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적들 중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가장 위험한 상대가 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런 국가와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상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누가 진짜 책임자인지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사태의 전개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